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9장 2절부터 시작할 건데요. 9장 2절부터 시작할 건데 내 생각에는 9장에 해당되는 영역과 관성 모멘트 우리가 지금 i라는 값을 새로 공부를 하는데요. 이게 무척 중요한 값입니다. 우리가 뉴턴 역학에서 F 이퀄 ma를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모멘트 이퀄 I 알파라는 걸 배우는데 이때 해당되는 I에 해당되는 값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값입니다. 그리고 약간 즉 공부를 많이 해둬야지 이게 감각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9장에 대한 내용들은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평행축 이론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평행축 이론을 결과식은 일단 이렇습니다. I 이퀄 i파의 플러스 a d의 제곱. 이게 면적의 관성 모멘트잖아요. 면적의 관성 모멘트인데 이거는 도심에서의 관성 모멘트. 그리고 여기는 임의축에서의 관성 모멘트이면은 면적하고 그 두 축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더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즉 여기가 지금 이 물체가 의 도심이 이 B 다시 있다고 합시다. 이때의 B 다시에서 구한 관성 모멘트 면적의 관성 모멘트를 I 바라고 하고 임의의 A 다시에서 축을 중심으로 해서 구한 값 관성 모멘트를 I라고 하면은 I하고 I 바하고의 사이의 차이는 I는 I 바 플러스 A D의 제곱. D는 여기서의 거리이고 A는 이 전체의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요거를 반드시 암기 사항입니다. 우리가 도심은 이미 배웠지만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5장에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도심은 밀도 같은 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가 있으면 그 형태의 중간에 해당되는 게 도심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수학적으로는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평형축 정리는 어떤 식으로 왜 유도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컨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오브 에리어라고 한 거는 면적에 해당되는 것의 관성 모멘트인데요. IXX 어떤 축 X가 있을 때 이런 면적의 도형이 있다고 하면은 IXX는 Y제곱 DA가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정의가 되고 모멘트 관련돼 가지고는 이 값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결국 나중에 F 이퀄 MA 하고 모멘트 이퀄 I 알파가 될 때 이 I 해당되는 게 지금 여기는 면적이 관성 모멘트지만 나중에 질량의 관성 모멘트가 나오는데요. 질량의 관성 모멘트는 이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무척 중요합니다. Y 제곱을 곱하는 거요. 그러면 이게 임의의 축에서 관성 모멘트의 y고요. 이렇게 되는 거는 I 이퀄 y 제곱 da는 y 파는 뭐냐면요. 도심 이 물체의 도심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측정한 게 y 다시가 되고요. y 다시가 되니까 y는 y 다시 플러스 d가 됩니다. 이 그림 보면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은 도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표축을 생각한 게 y 다시고 임의축에서 높이를 y를 생각하는 게 y면은 y하고 y 다시하고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d라는 거는 A 다시 축에서 도심까지의 거리를 d라고 표현을 해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임의의 축에서 모멘트 오브 이너시 오브 에리아를 구한 식이고요. 여기서 y에 해당되는 것을 이거를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y 다시 플러스 da 제곱 da가 될 겁니다. 그럼 이거를 하나씩 나눠보면 y 다시 제곱 da 플러스 2y 다시 d 하고 da 플러스 d 제곱 da가 되고요. 이거는 다시 하면은 y 다시 제곱 da 플러스 이걸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대로 쓰면 이건 상수잖아요. 상수니까 d 제곱 a가 되고 d 제곱 a가 되고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도심의 정의에 의해 가지고 이게 지금 도심의 정의잖아요. 도심의 정의잖아요. 이게 지금 제로가 되는 거죠. 도심을 지나가는 축을 만들어 버리면은 이게 제로가 되기 때문에 여기 값이 0이가 됩니다. 따라서 요 값하고 요 값 두 개가 남기 때문에 이런 I 꼴 I 파에 플러스 AD의 제곱이 나옵니다. 이게 제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새로운 여기가 B 여기가 BA하고 A 다시 축이고 B하고 B 다시 축이면은 이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심은 좌표가 제로죠. 여기서의 좌표는 y 바가 되지만은 이 b 다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심의 좌표는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이 새로운 b 다시 축의 중심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은 이거는 제로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요 값은 제로가 돼서 나머지 요것만 남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식은 뭐냐면은 바로 요 식이 되고요. 이 식이 평행축 정리에 해당되는 식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반드시 여기가 도심을 지나는 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498페이지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개념 응용에 해당되는 건데요. 지금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이 있으면은 이게 면적이 있잖아요. 이 면적에 그 모멘트 오브 이너셔에서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내가 이야기했었던 거는 원이 있으면은 원의 중심을 통과할 때 외워야 된다고 했고요. 외우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가 x축, y축 그러면은 xy가 있으면은 z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I, xx에 해당되는 거는 4분의 1 파이 r의 4성 I, y는 4분의 1 파이 r의 4성 I, z 방향으로는 얼마입니까? I, xx 플러스 I, y는 2분의 1 파이 r의 4성 요거 다 암기 상황이고요. 요것도 이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 하나 암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파이 r이 4성이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또 지금 배웠던 암기 상황은 뭡니까? I 바의 AD의 제곱 외워야 되잖아요. 요 값은 지금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요 T 포인트 여기서의 이 축을 T축을 중심으로 한 관성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I의 T는 I파 플러스 A의 D 제곱인데 D 제곱은 R이죠. 요거는 뭐냐면은 4분의 1 파이 R의 4성이고 면적은 얼마입니까? 파이 R의 제곱 그 다음에 D는 R이니까 R의 제곱 그러면 4분의 5 파이 R의 4성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요거 암기 사항이고요. 이 공식 암기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이 공식 이건 아니었죠. 요 다르게 찾아보시고 그러니까는 x축하고 y축이 있으면은 iz는 ixx 플러스 iyy 에 해당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삼각형에 해당되는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각형은 우리가 암기사항을 뭐라고 했냐면은 삼각형이 있으면은 여기가 밑변이 베이스에 해당되는 거고요. 높이가 h에 해당되면은 이 밑변을 중심으로 한 이 x축에 해당 여기 x축이라고 합시다. x축일 때 ixx는 12분의 1 bh 3성 요게 암기라고 했습니다. 암기사항.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 다른 거를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IPB를 구해야 되는데요. IPB는 I파가 해당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도심을 중심으로 한 삼각형이 면적이니까 그러면은 조금 전에 쓸 공식은 이 공식이니까는 I의 AA 다시 축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A D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임의 축에서의 관성 모멘트는 도심의 관성 모멘트 플러스 AD의 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식을 변형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식이잖아요. 12분의 1 B H 3성 마이너스 A 곱하기 여기에서 D라는 거는 요 거리고 삼각형에서의 도심은 3분의 1 H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3분의 1 H의 제곱 그러면은 이게 12분의 1 BH 3성 마이너스 잠깐만요. A의 D 제곱이니까 9분의 1 A의 H 제곱이고 A 값이 얼마냐면은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H 값이기 때문에 여기가 18분의 1 BH 3성이 됩니다. 따라서 12분의 1하고 18분의 1을 빼면은 36분의 1 BH 3성이 요게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지나가는 삼각형의 관성 모멘트에 해당되는 거고 요 정도 숫자는 또 외워둘만 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은 원하고 삼각형에 대해서 간단한 문제를 풀었고 지금 우리가 했었던 평행축의 이론이 어떤 식으로 응용되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503페이지에 예제 9의 5를 보겠습니다. 9의 5를 보겠는데요. 평행주기 이론을 사용을 하고 복합 면적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예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쉐이디드 된 에리어가 있습니다. 이런 에리어에 대해 가지고 x축을 중심으로 해서 면적의 관성 모멘트를 구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면적의 관성 모멘트를 구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 우리가 면적의 관성 모멘트는 i는 y제곱 da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때의 형태는 이 전체 모양에서 이 원에 해당되는 것, 반원에 해당되는 것이 뺀 형태가 지금 이런 형태의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의 관성 모멘트인데요. 구해야 될 축은 이 하단에 해당되는 x축을 중심으로 해서 관성 모멘트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번에서의 관성 모멘트를 구하고 난 다음에 2번에 있는 것의 관성 모멘트를 빼면은 3번에 해당되는 것의 관성 모멘트가 나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해당되는 것의 미소 면적이잖아요. 지금 요거는 미소 면적인데 각각 이쪽 부분은 미소 면적을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요 공식을 보면은 1번에서 2번을 빼면은 3번 형태의 관성 모멘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1번의 관성 모멘트는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2번에 해당되는 것의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게 약간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반원이 있습니다. 반원이 있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의 관성 모멘트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x축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구하고자 하는 것을 이 x축을 중심으로 해서 관성 모멘트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1번에 해당되는 것의 관성 모멘트는 이 x축을 중심으로 해서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외워야 되는 공식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사각형에서 이 중심을 지날 때의 관성 모멘트는 12분의 1 ph 상승이라는 걸 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단에 있을 때는 하단에 지나가는 축을 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3분의 1 ph의 삼성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ix 여기가 ix에 해당되는 것은 3분의 1 ph 삼성은 이런 값이 나왔고요. 문제는 두 번째 반원에 해당되는 것의 관성 모멘트 요관인데요. 우리가 그 평행축의 정리를 배웠잖아요. 평행축의 정리를 배웠을 때 i는 i파 플러스 ad의 제곱이라고 배웠죠. 여기서 반드시 도심을 지나는 관성 모멘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축을 1번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성 모멘트를 구했다면은 이게 3번이고 도심을 지나는 게 2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1번에 해당되는 관성 모멘트를 알고 있으면은 반드시 3번으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행축의 정리를 사용을 하려면 반드시 도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번에서 2번으로 옮겨가지고 2번의 관성 모멘트를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2번의 관성 모멘트 값을 이용을 해서 다시 3번의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막바로 1번에서 3번으로 점프를 하면은 틀리게 됩니다. 평행축의 정리를 보면은 반드시 여기에 무엇이 있냐면은 도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반원에 대해서 지금 이 x축에 해당되는 것의 x축에 해당되는 것의 관성 모멘트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나갈 건데요. 원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얼마입니까? 원에 대한 관성 모멘트가 도심을 지나가는 x라고 하면 ixx는 4분의 1 파이 r의 사승이라는 거 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를 A라 하지 마. A 여기 A 다시라고 할게요.
여기 A축이니까요. 그러면은 반원은 어떻게 됩니까? 반원은 이 축이 A라고 하면은 IAA는 이 전체 면적의 절반에 해당되는 겁니다. 절반에 해당되는 거니까 8분의 1 파이 R의 4승이 됩니다. 여기가. 왜냐하면은 다시 생각하면은 Y제곱 DA가 면적의 관성 모멘트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면적 자체가 전체하고 반원은 반밖에 없기 때문에 동일한 축에 대해서는 반으로 줄어드니까는 4분의 1 파이 R의 4승이 8분의 1 파이 R의 4승으로 바뀝니다. 요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그 공식집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8분의 1 파이 R의 4승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걸 하나를 압니다. 그러면은 아는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로 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도심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8분의 2 파이 R의 4승이 나와 있으면 이걸 가지고 먼저 도심을 지나가는 것의 관성 모멘트를 한 번을 구하고 난 다음에 1번 값을 알고 이제 2번을 축을 중심으로 하는 관성 모멘트를 구하고 난 다음에 3번 축으로 넘어가는 관성 모멘트를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2번으로 넘어가는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용해야 될 식은 이쪽입니다. 평행축의 원리인데요. 우리가 지금 구했던 값은 이 값입니다. 구했던 값은 여기 IAA-는 이 축을 중심으로 해당되는 것이니까요. 요게 요 값이 있죠. 8분의 1 파이 R의 4승이 이 값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관성 모멘트는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A 면적에다가 도심까지의 거리인데요. 거리는 반원의 도심의 거리는 3파이분의 4R이라고 이것도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3파이분의 4R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심까지 거리는 이렇게 구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도심을 중심으로 한 여기 1번, 2번, 3번이면은 2번에 해당되는 것에 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면적의 관성 모멘트는 요 식으로서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1번에 해당되는 관성 모멘트는 이미 구했고요. 그 다음에 면적하고 도심까지의 거리를 구했기 때문에 도심에서의 관성 모멘트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2번에 해당되는 것, 여기 2번에 해당되는 것의 관성 모멘트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구하고자 하는 3번 축에 해당되는 관성 모멘트를 구하면은 또 다시 평행축의 원리를 정합니다. 따라서 도심에 해당되는 것의 관성 모멘트를 적고 전체 면적을 적고 거리는 요 A 값을 알기 때문에 B 값을 구할 수가 있어서 거리를 대입을 하면은 전체 이 X축에 해당되는 것의 관성 모멘트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쉐이디드 된 에리어의 관성 모멘트는 전체 사각형에 해당되는 것의 관성 모멘트 값인 이 값과 지금 쉐이디드 반원의 관성 모멘트를 뺀 값을 구하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다시 한번 더 이야기 드리면은요. 반원에 해당되는 곳에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첫 번째 1번 축을 중심으로 해서 면적의 관성 모멘트를 합니다. 1번 축은 1에 해당되는 것의 값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4분의 1 파이 R의 4승. 또 암기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원에서의 면적의 관성 모멘트는 8분의 1 파이 R의 4승이 됩니다. 그리고 도심이 3파이분의 4R 이것도 암기사항. 그러면은 2번 축에 해당되는 도심에서의 관성 모멘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축 3번에서의 관성 모멘트를 평행축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1번에서 3번으로 다이렉트 들어오면 틀린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관성 모멘트에 대한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예제를 좀 몇 가지를 풀어볼 건데요. 510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X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성 모멘트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을 해서 관성 모멘트를 구하고 그것의 합으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한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공식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X축이 도심을 중심으로 있으면은 관성 모멘트는 12분의 1 BH 3승이 되고 12분의 1에다가 B 해당되는 것의 베이스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90에 해당됩니다. 90. 그 다음에 H는 높이가 지금 10m니까는 10mm니까는 10에 3승이 해당되는 것이 관성 모멘트가 되고요. 이게 지금 이 값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의 관성 모멘트는 색깔을 청색으로 할 건데요. 이런 작은 사각형 두 개의 관성 모멘트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왼쪽에 있는 것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두 개는 관성 모멘트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은 관성 모멘트는 y제곱 da이기 때문에 이 x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쪽 방향으로 있거나 마이너스 방향으로 있거나 두 개가 제곱을 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동일한 값이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 하나만 구해가지고 두 배를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사각형 하나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구하면은 면적을 중심으로 해서 관성 모멘트를 구하면 12분의 1 BH 3승이 되기 때문에 12분의 1 곱하기 베이스가 얼마냐면은 베이스가 이거죠. 베이스가 10이고요. 곱하기 높이는 지금 50에서 10을 뺐기 때문에 40에 3승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요 값이 기본적으로 구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값을 하고 지금 도심하고 여기가 도심이고 여기가 전체 도심인 거죠. 전체 도심이 여기니까 이쪽으로 전체 도심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x축으로 평행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구했던 것 우리가 그 평행축의 정리는 있는 거였죠. AD의 제곱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체의 도심에서의 관성 모멘트하고 면적하고 거리고 임의축에서의 관성 모멘트입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구했던 거는 이거를 구했던 거고요. 면적을 곱하고 이동해야 될 거리가 얼마냐면은 여기가 20이고 여기까지가 20이고 이 보라색으로 그린 것의 중심까지 오기 때문에 25를 이동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25를 이동을 하면은 전체 x축에서의 관성 모멘트가 하나가 다시 구해집니다. 그러면 전체의 관성 모멘트는 이 값에 해당되는 것의 2배, 그러니까 청색에 해당되는 것이 두 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2배를 곱하고 이 값을 더하면은 전체의 관성 모멘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연습을 계속 많이 해봐야지 이게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교과서 502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예제 9의 4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H빔이라는 걸 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는데 H빔이라는 것은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로 이 사각형을 사용을 하지 않고 사각형이 있는 어떤 이런 빔을 사용을 하지 않고 이 H자로 되어 있는 빔을 사용을 하는 것은 이렇게 사용을 하는 이유는 면적이 줄어들면은 무게가 줄어들고요. 무게가 줄어들면서 충분하게 이 강도 구조물을 구조물을 잘 받쳐주면서 이 무게가 줄이기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렇게
H라는 형태로 H 형태의 빔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재료역학에서 왜 이런 형태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나중에 배울 건데요. 2학년에서 배울 건데, 여기서 I 해당되는 것,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관성 모멘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려고 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H빔이 존재를 하면은, 이 H빔의 형태가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W360 곱하기 57.8이라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형태에 해당되는 것의 표를 찾아가지고 관성 모멘트를 구해야 되는데요. 표가 501페이지에 보면은 있습니다. 501페이지 보면은 360 곱하기 57.8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면적이 존재를 하고요. 그게 해당되는 것에 x, 이게 여기가 도심이잖아요. 도심에 해당되는 것에 관성 모멘트가 이렇게 값이 계산으로서 미리 테이블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빨간색에 해당되는 것에 1번에 해당되는 것에 관성 모멘트하고, 그 다음에 뭐 도심은 당연히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중간에 해당되는 위치, 그 다음에 면적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보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상부의 플랜지에 요는 부분을 플랜지라고 합니다. 요거를 플랜지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FLANG일 겁니다. 예, 평판을 부착을 했습니다. 이는 평판을 뭐 용접을 하든지 해가지고 부착을 했습니다. 이게 2번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2번에 해당되는 것의 관성 모멘트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사각형의 중심에 해당되는 것의 관성 모멘트는 11분의 1 BH3성이라는 공식으로서 이미 알고 있고 면적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복합 단면의 도심시, 복합 단면에서의 도심은 전체 도심, 요 플랜 H빔에 해당되는 것의 도심에서부터 살짝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위쪽의 면적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새로운 복합 단면에서의 새로운 도심의 위치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미 5장에서 구했죠. 5장에서 y 바는 a에 ya, 요게 공식이잖아요. 공식인데 이거는 지금 두 개가 이 전체 면적에 해당되는 것은,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두 개를 각각 합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도심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심을 구할 때 이때의 관성 모멘트를 구해야 되니까는 도심에서의 관성 모멘트, 새로운 이제 복합 단면에서의 관성 모멘트는 가까이 거리를 구해가지고 이 위치만 알면은, 복합 단면의 위치만 알면은 그까지의 거리를 구해가지고 평행치고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위치 C-에서의 전체 복합 단면에서의 도심을 구하는 것을, 도심과 거기에서의 관성 모멘트를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단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요거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거는 이제 테이블로서 그냥 구하라. H빔이 해당되는 것은 테이블로서 구하고, 두 번째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 구하고, 세 번째 전체적인 복합 단면에 해당되는 것은 도심의 위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위치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된다. 이미 배웠던 거고요. 위치가 구해지면은 평행축의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전체의 관성 모멘트 도심을 지나가는 관성 모멘트를 구하면 된다라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면은 이 문제를 조금 전에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에 대해 가지고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문제 푸는 것을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도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전체의 도심을 구하는 건데
첫 번째 좌표축은 이 H빔에 해당되는 것의 도심, 요거를 X라고 일단은 두겠습니다. 여기서 X라고 뒀을 때에 평판의 면적을 이렇게, 이 평판의 면적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평판의 면적은 225 곱하기 19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평판의 면적을 구했고, 이 평판에 해당되는 것의 평판에 해당되는 것의 도심은 188.5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H빔에 해당되는 것, 요 H빔에 해당되는 것의 도심은 원래 좌표축 자체를 그 도심에다가 뒀기 때문에 제로가 되고요. 면적은 테이블에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체의 도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의 도심을 일단 구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평행축의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전체에 해당되는 것의 도심으로 지금 이동을 하면 됩니다. 이게 새로운 축에 대한 축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새로운 축에 해당되는 거고, 요거는 넓은 플랜지라는 거는 윗부분에 있는 요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요거에 해당되는 것에 면적의 관성 모멘트를 구했고, 그 사이의 면적하고 이동 거리를 구해서 새롭게 형성된 축, 그러니까 전체 면적의 도심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평행축의 종류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넓은 플랜지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평판에 해당되는 걸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전체 복합 단면에서의 관성 모멘트를 구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의 형태, 그러니까 원하고 삼각형하고 네모에 해당되는 것.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성 모멘트를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 새로운 축은 뭐냐면은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복합 단면에서의 도심에 해당되는 거고, 그것의 위치를 구하고 난 다음에 각각의 그 관성 모멘트를 새로운 위치로 평행축의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동시키기만 하면은 전체의 도심을 관성 모멘트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방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연습 문제에 나와 있는 것도 대부분 이런 형태로 하나하나씩 알고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행축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전체의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연습을 조금 하면서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